예, 지금 현재 2,300이 바닥인지 코스닥 기준으로는 750이 바닥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 많이 대한민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것은 뭐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실한 시그널, 반등의 시그널을 찾기가 애매하니 아직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만 이제 11월에는 걱정보다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FOMC도 한번 좀 기다려 볼 만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또 회담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까놓고 보면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외생 변수 때문에 또 수급 때문에 또 국내 증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수급 이슈 때문에 더더욱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은 폭의 하락을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뭐 두 분을 모셨지만 뭐 이제 좀 친숙해질 법했죠. NH투자증권의 코스닥 특히 스몰캡을 담당하는 강경근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심희섭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난국에서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과 어떤 준비를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해야 할까요? 뭐 답이 명확하겠습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네. 뭐 레버리지를 지향하고 반대로 리스크 관리에 최대한 중점을 맞추면서 시장 반등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교과서 말고 학원 교재 스타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학원 교재 스타일이요? 네, 너무 교과서적인 스타일로 얘기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올해도 다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이 좀 확실하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답인 것 같긴 한데 이럴수록 종목이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스크린을 해보고 면밀히 한번 실적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맨 처음 샀을 때의 그 초심, 그 근본은 훼손이 되었는가 아니면 더더욱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시장 빠지면서 더더욱 주가만 싸진 것인지 한번 이번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종목 몇 개씩 가져오셨죠? 3개씩? 3개씩? 예, 3개 정도씩 가져오셨고, 물론, 탐방을 뭐 숱하게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한 3개 정도 이렇게 한번 종목들을, 요 종목 6개가 그러면 방금 우리 사전에 얘기했던 내년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교집합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각설하고 종목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 종목입니다. 길게 한번 보면은 예, 요런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조정이 받았죠? 고점은 어디입니까? 19,000원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다가 빠졌어. 근데 최근에 코스닥 변동폭에 의하면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혹시 토비스 자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내용들을 우리 심희섭 연구원님이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일단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들고 있고 또 LCD 모듈 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전장 쪽 차량용에 탑재되는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최근 출시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에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모듈이 탑재가 되면서 또 굉장히 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기차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여기에서 모듈 사업을 하는 토비스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시총이 한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보면은 영업이익을 얼마로 봅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317억. 300억. 300억이면은 3927. PE 한 9배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근데 내년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네요. 500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퍼가 한 대여섯 배로 줄어들고 네. 이게 최근에 그 증설 효과로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자체도 이번에 6월 말부터 신규 가동이 된 서천 공장이 증설 효과가 붙으면서 여기서부터 가동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점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이제 전장 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확실한 이익을 가져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부해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래 토비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카지노 쪽에 유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지노 사업이랑 그 다음에 원래는 핸드폰 그쪽은 이제 내렸잖아요. 막을 내렸고 전장으로 들어가는데 매출 구성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이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카지노가 한 1.2대 그리고 전장 디스플레이 한 1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장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카지노를 훨씬 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장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을 하는 이 토비스의 현재 차트 보면 진입은 뭐 이쯤 되면은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잠깐 화면 좀 바꿔줄래?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전화가 와. 야, 이 종목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막 찰나에, 근데 시장을 쭉 한번 전 종목을 한번 봤더니 이번 시장에서 빠진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비율은 고점 대비해서 이거 많이 좀 빠졌죠. 이것도 뭐 좀 많이 빠진 게 또 뭐가 있을까? 오비고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종목.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이거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 종목을 지금 아예 사는 게 연말 뭐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내년은 내년 농사고,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라면 토비스는 덜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강병근 연구원이 만약에 브로커라면,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 돈을 이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낙폭과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와중에도 별로 안 빠진 강한 종목을 그래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사실 조정폭이 적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고, 또 반등 시에 오히려 상승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은 또 상승까지는 또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토비스 같은 종목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만 보더라도 토비스는 이번 하락장에서 외국인은 좀 덜어냈고, 오히려 투신권에서는 조금씩 담았고, 사모펀드도 좀 담았고, 이런 수급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토비스는 여전히 내년 성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얘기 나온 김에 아예 오비고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비고는 사실은 저 옛날에 이 유튜브 촬영해서 기업 탐방 가가지고 오비고라는 회사도 한번 병근 씨 도움 받아가지고 약속 잡아가지고 한번 촬영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탐방 갔던 회사 기억이 있는데, 판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얘기가 됐던 게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에 일단은 항상 그 편입됐던 오비고라는 종목이고, 현대 쪽도 수주가, 현대 모비스 수주도 좀 있었고, 이제 일본 쪽, 프랑스 이쪽 수주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주가는 그때랑 비교했을 때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시총이 얼마인가요? 이 회사가 1,000억이네, 1,000억. 정말 스몰캡다운 스몰캡인데, 과연 투자자들이 좀 물려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좀 아예 좀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과연 다시 개화가 될 수 있을까?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예. 오비고라는 종목은 자율주행보다는 SDV라는 테마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게 뭐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SDV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 이제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통신이 연결이 되면서 예. 단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로 기존에는 카센터를 가서 수리를 받았는데 예. 이제 굳이 카센터를 가지 않고 원격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내년 정도 되면은 국내에서도 이 SDV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스몰캡 중에서는 이 오비고라는 회사가 제일 수혜 강도가 좀 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을 바꿔보면 이게 이제 빨간색 불빛이 이제 실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반기 적자를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 흑자로 전환하니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언제로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성장주 종목을 대할 때는 네. 실적이 언제 돋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상반기에 낙폭을 축소를 했고 올해 이제 BEP에 도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익이 나는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시장 투자자들은 방금 얘기했던 그쪽보다도 여전히 자율주행이라는 이 고정관념이 좀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과의 어떤 그런 현실성, 현실 가능성, 실적에 가미되는 수준은 아직은 멀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회사가 자율주행 쪽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네. 이제 뭐 SDV라는 개념이 워낙 이제 생소할 때여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자율주행의 일종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전 차종을 SDV로 전환을 하거든요. 네. 당장 내년부터 이제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약간 닛산 쪽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나요? 글로벌로는 이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는 네. 그룹이 고객사가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턴어라운드와 함께 현대차의 어떤 라인업, 또 현대 모비스로 들어갈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쪽에 대한 실적 애드업되는 그 흐름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도 보면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시장이 반등할 때 소위 말해서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틱톡 한번 하죠. 그 다음 종목은 비올 아까도 예시를 한번 들었는데 참 이 회사는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창업주 일부가 엑시트를 했단 말이에요. 주가를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안녕, 나 갈게. 나머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아니에요? 시장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일단 창업주분은 네. 이제 라정주 고문 상장 전에 지분을 대부분 팔았었고 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남은 지분을 대부분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의 키가 되었던 이제 대주주 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 이제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1.6%의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대략 한 1%가량의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고점에서 판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오해가 겹치면서 빠졌는데 사실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큰 지분도 아니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계속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해에 대비해서 주가는 더 오히려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뭐 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네. 이제 회사고 마이크로니들 RF라는 최근에 굉장히 좀 트렌디해지는
장비를 주력으로 만들면서 실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800억 시총에 올해 만약에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수 있나요? 네, 올해 230억 230억 정도? 그러면은 피부 미용 쪽에서도 그렇게 고밸류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내년 정도면 한 300억? 내년엔 370억으로 성장률은 작년에서 올해보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는 성장률을 더 높게 보고 있어서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상당히 매력적인.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은 130억. 130억. 올해 한 230억. 네. 내년에 370억. 상당히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 비올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강경근 연구원이 쓴 레포트 중에 하나 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 KINX. 종목 이름도 생소하기도 하지만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러한 강한 시장 대비해서 이런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레포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내용 한번 설명 주시죠. 네,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성장이 나오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생성형 AI라던가 클라우드 이런 분야인데, 이런 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센터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문제가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이게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고 지자체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한전한테 전력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전력 공급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 이걸 다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짓는 것도 아닌 게 주민들이 전자파 나온다고 또 반대를 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짓기는 굉장히 힘든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다 좀 포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개 데이터 센터는 모두 포화 상태. 그게 그 얘기군요. 예. 주민들이 이제 님비 현상으로 해서 다들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의 틀로 봤을 때는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도 증설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예. 요 단락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결국에 내년도 성장이 나올 종목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설이에요. 그쵸. 증설한 게 이제 가동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인데, 네. 이 회사도 이제 대규모 과천 데이터 센터가 내년 5월에 가동이 됩니다. 과천. 이게 투자 규모가 1,600억 원이고요. 현재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다 합친 것보다 1.4배가 큽니다. 이 과천이요? 예. 이게 내년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지금 반영한 것을 지금 2024년 실적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키신 겁니까?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거의 400억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럼 퍼가 14배. 이게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AI, 클라우드 요쪽의 영역의 종목들이 퍼가 10배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번 주 초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한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상승에 좀 참여 못하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기적인 상황은 이렇지만 중장기로 갔을 때는 주가 포텐션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의 신고가 아닙니까? 그쵸, 이거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연총과 이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이제 주가 변동성은 크진 않았어요. 이 종목 자체가 좀 꾸준히 이제 맞아요. 오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끝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봉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일단 과천 데이터 센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전방 쪽에 수요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후속 데이터 센터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진행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 모멘텀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좀 계속 좀 주가적으로는 양호한 흐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간중간 보면요, 강정근 연구원이 본인의 그 깨알 광고를 은근히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KX. 이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네. 이 정도 혹시나 처음 들으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대비했을 때 주가도 한 20-30% 정도 레벨업이 됐던 주가에 지금 머물러 있고 충분히 내년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면 회사가 좀 달라지는 위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이거는 바로 레포트를 보죠. 레포트를 이 종목을 한번 이게 참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여의도에서는 조금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네, DI 동일인데 차트도 보고 한번 봐야 되겠는데 차트 먼저 볼까요? 왜 이 회사가 유명한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월봉 볼까요? 월봉을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죠? 이랬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유명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별로 유통 물량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바닥일 때는 거의 5,000원 내외에서 근데 야, 뭐 2년 3년 사이에 뭐 37,000원 뭐 이때까지 뭐 주가가 갔으니까 무려 뭐 7배까지도 주가가 상승했던 DI 동일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한 24,000원 뭐 이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심희선 연구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회사는 DI 동일이라기보다는 동일 방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직 사업 때문에 이제 부각받으면서 2021년에 주가가 올랐다는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주요 자회사로 동일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 동일 알루미늄의 지분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 때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관심 받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일 알루미늄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양극박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여서 익히 하시는 삼화알미늄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의 지분을 90.39% 보유하고 있어서 이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되고 되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삼화알미늄의 주가 급등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DI 동일도 따라서 움직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목에도 이제 히든 밸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동일 알루미늄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회사로 동일 라코스테라는 저희가 익히 아는 라코스테 의류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동산 가치와 그 동일 알루미늄의 가치 그리고 동일 라코스테의 가치까지 더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규모가 큰 회사고 가치가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주주행동주의도 통해서 이게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치가 높은 회사인데 반대로 시가총액은 낮다 보니까 행동주의 관련해서 주주운동이 지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 회사죠. 현대 엘리베이터 맞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래요. 그러니까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주주 행동주의라는 거 하는 게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뭐 2, 3대 주주가 공격적으로 지분을 더 장내에서 하든 뭐 어떤 형태로 해서 뭔가 더 주주 환원을 위한 정책을 펴라. 이런 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다 합쳐서 19%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을 좀 방어하고자 자사주를 26%가량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배구조가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 주주들이 좀 모아서
이제 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언론에 보면은 행동주의 펀드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분을 사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행동주의 강성부 그쪽인가? 네, 뉴스 기사 찾아보면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KCGI. 네. 이 회사는 성장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약간 외적인 변수가 좀 있네요. 뭐 지분 가치라든지. 네. 시총이 얼마죠, 이 회사가? 지금 7천억대 정도 되는. 7천억 정도? 네. 6,500억? 그러니까 지분 가치만 해도 한 1조 원 육박하고. 네. 지금 부동산 아까 가치도 같은 동종업계에서 누가 1등이라고 했죠, 아까?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네. 사마알미늄이 최근에 주가는 얘는 짱짱하네요. 얘는 사마알미늄이 시총이 아까 1조 넘는다 그랬죠? 2조네요. 네. 와. 아까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양극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의 DI 동일.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세 종목 말씀 다 하셨죠? 두 종목. 하나 더 남은 게 뭐죠? 사명이죠. 네, 마지막 사명이 바로 시간 관계상 빨리 좀 해야 되거든요. 얘도 증설에 대한 키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전에 한번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업데이트가 있나요? 네, 그때 말씀드리고 증설이 조금 예상보다 늦춰졌어요. 네, 늦춰졌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해서 4분기부터 실적에 유의미하게 들어오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온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량 증가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도 좀 올랐어요. 판매 믹스도 좀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일반용 커패시터 필름인데 올해 연말부터 이제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이제 믹스 개선 효과도 내년에 같이 좀 누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P랑 Q가 같이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밸류는 비싸요. 비싼데 방금 얘기했던 포인트대로 증설 효과가 실적에 바로 가미가 되어야 어느 정도는 어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증설 효과가 반드시 필수적인 포인트가 장착을 해야 할 숙제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아마 탐방을 다녀오시고 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금의 현실은 참 어렵죠. 투자 환경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증권사들도 웃겨. 저희도 증권사 직원이긴 하지만 주가가 빠지니까 언론 기사들 참 보면 기자님들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쓰세요? 2천도 깨질 수 있다. 이걸 다 가시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아예 헤드라인 뉴스로 이렇게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투자 의견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한 2천 지금 현재 2250 정도에서는 바텀 피싱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좋아지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다 묻혀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부에서도 계속 분할 매수 관점의 유효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예상치 못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아직까지는 5% 하단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좀 받고는 있지만 뚫어버리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유가가 갑자기 100불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든지 뭐 연준의 비둘기가 아닌 다시 매파의 가면을 쓰고 다시 나오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과의 정치적 합의가 얼굴 크게 잡아주지 합의가 불발이 돼서 막 너무 으르렁으르렁 또 싸우는 모습이 나오면 뭐 잠깐 이렇게 퐁당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회복력은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몰캡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어쨌든 농사는 올해 하반기에 좀 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저 당부의 말씀을 좀 대표로 해주신다면 누가 형인가요? 제가 형인데요. 형님이 해주시죠. 네, 뭐 투자자분들이 뭐 요새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힘들다고 많이 오시는데 뭐 주식 저희가 뭐 1, 2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길게 보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갈고 닦는 그런 밭을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승전 종목이고요. 실적 앞에 장사 없고 저렇게 날아다니는 성장성 앞은 정말 주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주가라고 하는 거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조금씩 레벨업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야 이게 이렇게까지 올랐어? 라고 할 정도의 종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종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일정 부분은 좀 담을 준비도 서서히 하셔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11월은 좀 웃어봅시다.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은 그렇게 성대하게 추석 치르지 못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좀 성대하게 좀 치렀으면 하는, 계좌가 좀 튼튼해야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